중개사무실이랑 법인 2개랑 요식업까지 해가지고 총 4개 사업자 정도 있는데 이제 미래건축문화대상, 자연친화적 전원마을 개발, 또 와이프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불교 쪽 가수 이런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코드랩 성호건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전원마을 개발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개 좀 해주실래요?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제가 2018년에 처음 마을 개발할 때 기획부터 해서 분양까지 함께 참여했던 현장이고요. 7,800평의 60세대를 개발했던 마을이고, 요즘 들어서 세컨하우스나 모듈러 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으로 먼저 농막이란 개념과 이동주택으로 해서 세컨하우스, 소형주택, 땅 100평에 농막 하나 놔주는 개념으로 시도했던 마을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나서 이제 8세대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나이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먼저 이업을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중개를 따로 하고 있고 땅을 사놓고 개발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너무 마을 현장을 크게 벌리시면서 제가 같이 기획적인 부분이나 개발, 분양적인 걸 같이 도와드리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제 60세대 중에서 제가 8세대 정도 남아서 자녀 필지를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 모듈러 주택은 이제 밸류맵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기획하고 출시한 모델이에요. 저기 다 세팅되고 나면 추석 이후에 광고나 쇼룸처럼 운영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오픈하고 분양할 예정입니다. 사실 모듈러 주택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스페이스웨이비라는 회사인데, 스페이스웨이비에서도 지금 이 마을에 같이 모듈러 주택을 지어서, 사실 저기는 같이 지어서 판매한 게 아니고요. 땅 분양받으신 분들이 스페이스웨이비의 집을 함께 지으신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양평에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여기는 청운면이라는 현장이라서 아직은 좀 평가절하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땅은 좀 싼 편이에요. 집에 이제 투입된 비용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22평이면은 1억 초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과 집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합리적인 가격은 될 수 있죠. 2억 중반대. 그리고 마을 개발하시면서 힘든 상황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힘든 상황 너무 많았는데, 사실 요거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찐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획대로 살고 계신 분이에요. 과수나무 2그루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동네가 다 사과랑 배나무가 40년 동안 길러지던 과수원 부지입니다. 농막 6평을 놓고 과수원 분양으로 갔었던 건데, 이제 건축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토목공사도 새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인허가라는 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전원마을이 되면서 컨셉이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고, 거기 사이에서 이제 시공사와의 마찰도 굉장히 많았고요. 분양팀과의 마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야 뭐 당연히 집을 키우면 자기들이 이득이 많아지니까 키우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획했던 거와는 방향성이 많이 달라서 이 마을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팁 같은 거 있어요? 전원주택 보러 갔을 때 요거 좀 잘 봐야 된다.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 나오는 땅인지, 농지다 라고 했을 때 개발행위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허가적인 부분이 잘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체크하면 되나요? 가장 가깝게 접근되는 거는 건축사 사무실이나 토목설계 사무실이고요. 한 번 더 관공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가나 뭐 개발행위 허가팀 뭐 이런 데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고, 또 실제로 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가 나온 땅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3대 리스크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게 보통 이제 시공 리스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공은 여기에 끼지 못하고요. 인허가 리스크, 분양 리스크, 그 다음에 금융 리스크, 이렇게 3개를 얘기합니다. 그만큼이나 인허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만약 내 집을 짓는다고 하실 때도 이제 인허가가 잘 나올 땅인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흔하게 쉽게 얘기하는 게 맹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도로가 붙지 않은 땅을 이제 맹지라고 하는데, 도로가 안 붙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한 가지 더 딱 말씀드리면, 이 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도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도로처럼 보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냥 현황 도로인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개인들이 도로처럼 포장해 놓은 경우도 있어서, 그 다음 지도나 토지이음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 집원을 씌웠을 때 실제로 도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개인 사도인 경우에는 도로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은 관로예요. 배수관로. 배수관로가 안 닿아 있어도 도로처럼 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던가 안 닿아 있으면, 혹은 허가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도인 경우에는 꼭 그 관로가 연결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또 개발하시는 단지가 있어요? 양평군 지평면에 그 송년리라는 동네인데, 피노밸리라고 해서 여기만큼은 이제 제가 땅 매입부터 해서
개발, 분양까지 다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총 2,800평이고요. 그 다음에 15세대로 이루어진 마을인데 여기 현장도 1차 분양은 끝난 상태예요. 지금 중개사무실이랑 법인 2개랑 요식업까지 해가지고 총 4개 사업자 정도 있는데 개발도 사실 멋모르고 덤벼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너무 힘든 일도 많았는데 뭔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또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식업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부동산 강의해도 저는 부동산 인문학 같은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치로. 정치는 안 됩니다. 정치는 안 돼요. 정치는 안 돼요. 이 정도면 휴먼 스토리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휴먼스토리 불러주시면. 전공은 어떤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네. 이게 부동산이랑 이게 맞는 거구나 싶어서 대학 다니면서 도시계 부동산 전공했는데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도 꿈이 리조트 사업하는 거였어요. 네. 용평 리조트에 보드 타러 갔다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는데 그때는 부동산도 모르고 사업도 모르니까 원래 어릴 때 준비하던 게 체대였거든요. 네. 체대 가야 되는 줄 알고 체대 준비하다가 다쳐서 자연스럽게 이게 근데 사업이랑 관련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경영학과를 가게 됐고 경영학과를 가서 좀 더 꿈을 이렇게 계속 디벨롭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구나 해가지고 도시계 부동산 복수 전공하고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휴학 중이긴 한데 저희 중앙대 도시계 부동산학과 석박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글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 감사하게도 그냥 막 처음에 블로그 글로 시작했다가 이제 스포츠 서울에서 칼럼을 쓰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지적 토지 관점 해가지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토지랑 전원주택 그거 말고도 이제 부동산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좀 쉬고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서 자연스럽게 중개업을 차리게 되긴 했는데 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스쿠터 하나 놓고 수업 끝나는 날은 서울에서 꼬마 빌딩 중개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수업 없는 날은 경기도 양평에서 토지랑 전원주택을 많이 중개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긴 말은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인식이 너무 세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 인식에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희석시키고 싶어서 연구소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연구소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코다인데 그걸 따서 이제 연구소에서 코드랩이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는 이제 제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한 시행법인 회사죠. 이 개발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질문이긴 한데 섣불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 그게 뭐 제가 대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 리스크가 이제 금융, 분양, 인허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망가져도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진짜 날아가기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시고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사실 부동산 끝판왕이 이제 개발이니까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만나야 되는 그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업이나 사람들,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공서 어떤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인허가적인 것도 풀어야 되고 금융적인 걸 은행 사람들 만나서 풀어야 되고 시공사, 분양, 대행사, 뭐 광고, 마케팅 만나야 돼서 풀어야 되는 사람적인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힘듦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기획력이 있고 뭐 해도 이 사람적인 거에서 망가지면 한 번에 다 또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라 너무 힘듭니다. 근데 철학이 있으면 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뭐 좀 좋은 공간을 만들고 이걸 공간을 만듦으로써 사람들한테 뭔가 피드백을 얻는 게 되게 자신의 희열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만큼 좋은 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코드랩에서 아예 땅 매입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매입, 자체 개발, 자체 분양까지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2,803평이 됐습니다. 몇 세대예요? 15세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고급 마을로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땅도 200평 내외가 보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도 40평 정도.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좀 소형화 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었죠.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 딱 지어서 1차 분양 했을 때 모델하우스 지어서 한 건데 이 집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땅 207평에 주택 35평 그리고 주차박스 12평 해가지고
지금은 2차 분양 때는 땅 100평에 주택 20평 해가지고 지금 2억 5천만 원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도 여기 기존에 있던 자리예요. 죽이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살려서 이제 조경수처럼 심는 거죠. 저기 사실 공사할 때 진짜 힘들어요. 공사비도 많이 들고 피해 가야 되니까 진짜 힘든데,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자가 나름대로 저희의 철학이라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도 한 1억 정도에 판매될 수 있대요. 대표님 이렇게 젊으면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것도 처음에 제일 고생했던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에피소드가, 여기 말고 아까 처음에 했던 현장 갔을 때 이제 그 나름 그걸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갑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서로 존대해야 되는 사이인 건데, 저도 이제 막 그때 심지어 손님 와서 브리핑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하시는 어르신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 떠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했죠 그때. 원래 이게 그래도 잘 당연히 갖다 드리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좀 젊다 보니까 그런 사람 대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존중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해드려야 좀 저도 존중받을 수 있는지 또 알게 돼서 지금은 시공하시는 분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원하시는 집을 짓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건축 설계도 해드리고 원하시는 건축 시공도 해드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토목까지 이제 해드리고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집을 지으실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건축에 대한 거는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입주하신 분들 좀 만족감 높게. 아까 땅 저 현장에서 보실 때 좀 잘 봐야 되는 거 몇 개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허가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자연 배수가 잘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누수랑 또 토지의 안정성, 이게 되게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태풍 부는 날 막 집이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연 배수가 잘 돼야지만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배수관로를 넣건 하더라도 훨씬 안정감 있다. 땅 볼 때 세 번째 꿀팁이 지어진 축사만 보는 것까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딱 보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축사가 들어올 만한 부지가 있나 없나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검토하나요? 그게 쉽지는 않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넓은 터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 축사가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냐라는 걸 중개사들한테 좀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왜냐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땅을 매입해서 축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요즘 한 3년 동안 북모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일찍 일어나는 4시 반, 조금 피곤하다면 무조건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책을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읽고요. 그 다음에 티타임 잠깐 가지면서 사실 그때 개인 시간 보냅니다. 뭐 칼럼 쓸 게 있으면 칼럼을 쓰고, 블로그 쓸 게 있으면 블로그 쓰고, 그 다음에 아침 헬스 하고 부동산 출근 9시 한 다음에 현장을 쭉 돌죠.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나 쭉 돌고, 이제 직원들 미팅 할 거 하고, 또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요식업 당번인 날은 또 점심시간 때 가서 열심히 칼국수, 수제비 뜯고 예,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나와서 또 다시 부동산 업무 하다가 이제 6시 이후에는 생각보다 서울에 가서 미팅하는 일도 또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가서 미팅도 하고, 아니면 양평에 있더라도 양평에서 자문업하고 나면은 거의 하루에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주말에도 똑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월요일병을 가장 쉽게 없애는 법은 주말도 일하는 거더라고요. 그 요즘 워케이션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죠? 워크랑 베케이션을 합성어 시킨 건데, 일하면서 쉬는 거예요? 네, 진짜 놀러 가서 땅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자연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가서 상담해주고, 뭐 컨설팅 해주면 컨설팅도 받지만 중개해주면 또 중개 수수료 받고, 근데 거기 여행하고 오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라이프가. 결혼하셨잖아요. 결혼, 네,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사실 음악하고 있어가지고 불교 음악 쪽으로 좀 이제 국회로 활동하는 관서현 보살이라고. 관서현 보살이요? 네. 또 와이프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불교 쪽 가수 이런 네. 건가 봐요? 네, 맞아요. 관서현 보살이라고 해서 요즘 불교 박람회 가서도 노래 많이 하고, 올해 봄에 연등회 때 노래로 해서 요즘 조금 불교 쪽에서는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와이프도 이제 공연 다니면은, 저번에 부산 가서 했고 이제 곧 대구 가서 또 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하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또 핏이 맞아요. 그럼 제가 일하러 갈 때도 같이 와가지고 여행, 데이트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행 겸 일 겸 해가지고 다니는 거를 둘 다 좋아합니다.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재테크는 땅으로 하고 있어요. 네, 땅으로만 하고 있고, 땅을 하는 이유가 그 위에 뭔가 제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주식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거는 제가 환경 변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땅이나 꼬마 빌딩은 제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주변은 다 죽었는데 제 거는 가치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재밌어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것 같아요. 저긴가요? 팔당 칼제비? 네, 맞습니다. 사무실인가요? 네, 저희 사무실입니다. 신뢰를 주고자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넣어놓고 쑥스럽지만 해놨습니다. 컨테이너 공간을 사무실처럼 꾸며놨고요. 와, 뭐가 많아요, 사무실에. 네, 그 나름대로 코드랩 브랜딩 하고자 상표 네. 등록증도 받아놨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현장에서 저희가 자연 친화적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 지금 전원주택지로 되긴 했지만 그 의도가 많이 소문이 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기업 브랜드 대상이라던가 이제 미래건축문화 대상, 자연 친화적 전원마을 개발 이런 것들도 받게 됐고,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모범기업인 대상도 한번 표창장을 네, 받으셨습니까? 표창장 받았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 네, 아, 네. 받으셨군요. 와. 저기도 뭐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아버지께서도 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버지께서 활동하신 게 그래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건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1기도 하시고 박사까지 하시고. 건대 부동산 대학원이요? 네, 건대 부동산 대학원. 부동산의 끝판왕 아닌가요? 끝판왕이긴 하죠. 중개사님은 누구신가요?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되게 이쁘신데 네. 어머니께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30년 전에 따셨죠. 지금은 이제 많은 활동은 안 하고 계시고 네, 현장이랑 같이 안내해드리면서 여기서 안내해드리고 현장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네, 쭉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네. 대표님 직접 하시나요? 저도 직접 하고요. 저희 직원분들도 같이 있어서 제가 정 안 될 때는 직원분들도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얼굴이 크게 저렇게. 네, 저 결혼식 때 직원들이 이제 또 해줬던 선물이라서 저희가 이 사무실 자체 컨셉을 1세대 농막, 이동식 주택이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이동식 주택의 두 번째 버전이 이제 한때는 컨테이너 주택이 또 유행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주택 이런 컨셉이고, 요즘에는 이제 모듈러가 이제 워낙 이제 주택처럼 잘 나오고 있어서 6평이 이 모듈러 주택을 세팅해놓고 손님분들이 이렇게 히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모르시겠지만 재밌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칼국수 한번 드시고. 아, 저기요? 네, 같이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듈러 주택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와. 와, 이 정도면 얼마인가요? 다 풀퍼니시드를 해놔가지고 네. 냉장고도 해놓고 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데 5,300입니다. 네. 원룸 정도 사이즈네요. 네, 원룸 정도 6평입니다. 다. 3평짜리 집인데요. 이제 캠핑하는 공간 옆에다가 실내에서 숙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가벼운 수익형 공간. 이 정도면 얼마예요? 세 평이? 얘는 3,600만 3,000이요? 원, 6평은 5,300만 원. 5,300만 원. 네. 아, 그 투어링도 진행을 가끔씩 해요. 세미나나.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고 나면은 이 버스로 이제 현장 같이 돌면서 전원주택이나 땅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미나적인 정보 전달도 해드리고, 저희 땅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같이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여기 전체가 축사였고, 여기가 전체 538평인데 저희가 사서 축사는 이제 없애고. 손님 없을 때나 뭐 바쁘지 않을 때는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3-4번은 무조건 여기 묶여서, 오늘도 이게 끝나고 마감까지 해야 됩니다. 9시까지. 아, 그래요? 네. 그 하남 팔당 칼제비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팔당 댐 올라가기 전에 바로 있는 그 식당인데, 거기 이제 막 프랜차이즈 모집하려고 할 때 저도 이 고민하던 찰나랑 딱 맞아서 저희가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상 1호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중개업 분들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업인데 요즘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같이 좀 전문성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좀 잘 제공해서 실제로 전문가로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점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양평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